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19번 보시면 동기차고가 나왔죠? 일단, 동기차고도 일반차고랑 똑같습니다. 자, 일반차고는 백구조 차고죠? 원칙 취소 못해요. 원칙 취소할 수 없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백구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백구조에서 일단 법률적인 내용이 되면서, 그 다음 중요 부분 차고해야 돼요. 중요 부분 차고일 때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입증 책임 달랐죠? 이건 취소하려는 차고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이걸 다 입증해야 돼요. 내용이고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너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이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입증책을 미리 나눠갔습니다. 그럼 이제 동기차고도 똑같아요. 동기차고도 일반차고랑 똑같습니다. 원래 취소 못해요. 원래. 그럼 백구조 요건이 같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동기차고는 일반차고와 다른 게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라 어떨 때 법률적인 내용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동기를 표시했으면 내용이 되겠죠?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표시하면 되는 거지 꼭 동기를 법률적인 내용으로 삼기로 꼭 합의까지 했을 필요는 없어요.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차고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면 이때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 됐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제 중요하고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기차고 물어보면 시험에 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차고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19번은 그 밑줄을 보시면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 밑줄을 합의까지 이룰 필요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20번은 이제 중요 부분 차고에 관한 판례인데 제목을 보시면 여기 제목.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그 말이 채무자가 누군지 헷갈렸죠? 그 차고가 법률의 내용은 중요 부분의 차고인가. 근데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 갑인 줄 알았어요. 갑이 은행에서 돈 밀지 알고 을이라는 사람이 내 부동산에 갑을 내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런 을을 물상보증이라죠. 갑 대신 물건으로 보증삼이에요. 이혼감이에요. 거의 이혼감. 이혼당할 각오로 갑을 위해서 보증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갑이 아니라 전형 동안 A로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 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차고. 이건 중요합니다. 다음 21번은 뭐 엄청 많이 했죠? 21번은 해치. 21번 그냥 결론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예 딱 그냥 열어버리세요. 아예.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기침할 때 해치. 시험 볼 때 막 누가 해치한다니까요. 10월 말이라 초가을 감기 걸려가지고. 그럼 계속 정답을 누가 말해주고 있어요. 해치. 해제 취소할 수 있다. 아예 딱 그냥 열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번 판례 보시면 22번. 자, 22번 요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러죠? 그럼 그냥 과실, 경과실 또는 그냥 과실. 경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해 그랬죠? 그냥 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고에 빠진 자체가 약간의 과실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과실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이러해서 상대방이 손해봤더라도 법에서 취소를 인정했죠? 그리고 차고에 빠진 놈은 얘가 좀 멍청한 놈이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정답을 안 나왔어 이거. 올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안 져요. 다시 차고에 빠진 건 얘가 멍청한 놈이지 나쁜 놈 아니에요. 그리고 차고에 빠진 건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과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 입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쁜 놈 아니니까. 그래서 자 22번은 제목 있죠? 제목.
제목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109조 써 있습니까? 109조 써 있죠? 아랍의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 109조에서 중과실 없는 착오자고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법에서 허용하죠? 그걸 불법행위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 그냥 갑이 그냥 과실로 말하면 과실 그러면 경과실이에요. 그냥 과실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 불법행위 X. 불법행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여부 써있죠? 가로 안에 서고 그 말이 불법행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적극 써있으면 불법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딱 OX인가 빨리빨리 그 제목 보고 그런 연습 하셔야 돼요. 다음에 23번도 뭐 제일 끝에 제목 잡을 때 적용된 여부 가로고 소국이 적용 안 된단 말이겠죠? 넘겨보시면 제 책이나 여러분 책 좀 다를지 몰라요. 지금 23번 제목 밑에 보시면 돼요. 23번 제목 밑에. 이게 오늘 인쇄 나와서 저는 그 전에 이미 다 인쇄해왔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페이지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3번 제목 밑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원보증 서류라고 써있죠? 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지 알았거든요. 여기에 서명한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표시예요. 그래서 서명한 사람 의사는 여기에 서명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쪽 연대보증에 서명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아까 우리가 비통착 상황에서 비통착은 불일치예요. 사기강박은 하자가 있지만 일치였죠. 그럼 이 불일치니까 사기로 가야 돼요? 착오로 가야 돼요? 착오로 하면 착오. 설사 이걸 제3자가 기망했더라도 기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불일치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따져야지 사기 이유로 취소 여부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기망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이제 책을 보시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그 말을 꼬셔요. 자, 가로 비록 이와 같은 착오가 제3자 기망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로. 그래도 밑에 사기가 아니라 착오합니다. 가로를 이룰 것이에요. 그 착오가 제3자 기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사기 취소 그럼 틀립니다. 그래서 그 가로를 꼬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4번은 이제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상가 분양합니다. 뭐 동대문 쇼핑몰 같은 큰 상가요. 상가 분양 광고를 다음같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 조성해요. 오락타운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둬요. 전문 경영인을 둬서 상가 분양자들에게 매년 일정액 이상 수익 보장 약정했어요. 일정액 이상 수익 보장한다고 약정한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분양사무소 몰려갔죠. 분양사무소 가서 분양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어요. 분양계약서 종이에는 얘들이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인했겠죠? 그죠? 그럼 자, 이걸 일단 첫 번째 논점, 청약으로 볼 것인가 청약의 유인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이걸 청약으로 보면 사인했죠. 그럼 이건 계약 내용이 되니까 건설회사는 이대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청약이 되면 사인했으니까 건설회사는 이대로 해줄 의무가 있어요. 반면 청약이 위인으로 보면 그냥 이건 분양사무소로 오게 꼬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청약위라면 우리들을 분양사무소로 오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써있는 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 대법원이 청약위인 그랬어요. 이걸 보고 속없이 분양사무소 갔죠. 청약위인입니다. 거기 안 써있었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이거 해줄 필요 없어요. 건설회사는 계약서에 써지는 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청약위인이에요. 그래서 안 써있으니까 이대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사기다. 사기래요 이거.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나 혼자 착각에 빠졌다. 착오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건설회사에서 분양사무소에 꼬신 거라 여기에 이 계약 자체에 착오 사기 없으면 착오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논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청약이다. 청약입니다. 꼬시는 거 유인이에요. 유인. 꼬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기 X, 착오 X.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4번 판례 봐볼게요. 자, 제목 아랫줄부터.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 조성 운영하고 전문 경영이나 위탁 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의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광고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지금까지 다 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 이 상가 임대 운영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 설명은 동원하십니다. 청약이 위인. 청약이 위인에 불과할 뿐 청약이 아니죠. 따라서 상가 분양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 조성 운영하거나 일정 수익 보장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안 된 거죠? 아닙니다. 그 밑에 가로 2번 있죠? 그 밑에 밑줄 4줄 있죠? 밑줄.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고 전문 경영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 광고를 하였다요.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 동원하십니다. 기망하여 즉 사기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거나 상대방이 계약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 동원하십니다. 착오 일으켜 분양계약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이 써놓으세요. 사기 X, 착오 X. 사기 취소 못합니다. 착오 취소 못해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데 막 끼워오잖아요. 뭐 일정의 이상 수익 보장이라고 상가 분양 시 계속 오죠? 왜 와요? 청약의 위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 못하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25번 보시면 25번도 작년 빼고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제 25번은 110조죠. 사기강박. 110조에서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하신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어딘가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10조 1항 2항 보셔야 됩니다. 자, 110조 1항은 당사자 간 사기강박이죠. 갑과 을이 법률행위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을은 속아서 계약했으니까 상대방 을은 표의자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 을은 언제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겠죠. 이게 110조 1항입니다. 110조 2항은 제3자의 사기강박.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있는데 사기강박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렇게 사기했대요. 그래서 을은 A한테 속았거나 쫄아서 A가 아니라 갑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의사표시에서는 을이 당해서 의사표시했죠. 그 자를 표의자 그래요. 다시 의사표시에서는 비통착상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한자를 표의자 그래요. 그럼 얘가 상대방입니다. 그럼 자, 을은
A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죠.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왜 그래요?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어젯밤에 한 매매를 엄청 후회했어요. 그럼 친구 한 명만 꼬셔요. 어제 한 매매니까 너가 그저께 나를 속였거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래서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원칙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 시켜서 했겠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시켜서 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매매할 당시에 우리 눈빛이 좀 이상해요. 한 군데 맞았거나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날 나왔다는 것을 갑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한해서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취소 못하죠? 원칙이에요. 단 상할 수 있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갑은 취소 안 당하려면 상선무 알았거나 알 수 반대 선이 무과실해야지 취소 안 당하고 상할 쓰면 취소 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을은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내가 아니라 갑 상태에 달려있죠. 그죠? 갑의 상태에 따라 취소하든 못하든 합니다. 그럼 취소하든 못하든 이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뭐라 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꼭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이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조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두 개 구별하셨으면 이 A가 만약에 갑의 대리인이다. A가 갑의 대리인이래요. 그럼 얘도 여기서 말한 제3자일 것인가? 만약에 얘도 제3자라면 만약에 그럼 얘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죠? 그러면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취소했겠죠? 근데 대부분은 대리인은 제3자 아니라 그랬어요. 제3자 아닙니다. 대리인 이쪽으로 여기 110조 1항으로 옵니다.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그 대리인 그놈이 그놈이죠? 우리 봤을 때는. 그래서 을은 갑이나 그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취소하는 거지 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때 틀립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 박으면 그냥 언제나 취소해요. 설사 본인이 이런 사실을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취소. 그래서 110조 1항입니다. 그래서 아예 딱 외웠어 이건. 대리인이 기망이라고 많이 나와요. 대리인이 사기강 박으면 그냥 110조 1항이죠? 언제나 취소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본인이 몰라도 취소.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강 나오면 그냥 여보세요.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라고 딱 하면 됩니다. 110조 1항이니까. 그래서 25번은 밑줄. 상대방의 대리인 그랬죠. 대리인 동그라미. 얘가 봤을 때 상대방의 대리인이요. 얘가 봤을 때 상대방의 대리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리인 여기요. 그럼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강 하면 언제나 취소합니다. 110조 그 제3자 아니에요. 다시 대리인과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110조 1항이니까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도 시험에 최근에는 안 나왔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제목 아래 봐보세요. 자, 법률행위가 사기한 것으로서 취소된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 담체가 가로 2개 쳐놨어요. 첫째 가로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즉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생길 수 있죠. 그 다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 동원을 칩니다. 두 가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중첩적 X.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 손해배상 받든 둘 중에 하나 하면 손해 없습니다. 둘 따는 거 아니에요. 둘 따면 오히려 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 중첩적 X. 그걸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27번은 밑줄.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냥 계약을 즉 법률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여기입니다. 피해자가 불법행위 저항하려면 꼭 취소해야 됩니까?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불법행위 저항할 수 있죠? 꼭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28번은 대리죠. 28번 판례는 뭐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 대리가 나오면. 자, 포괄적으로 매매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예를 들면 갑이 X가 있는데 우리에게 X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여, 매도할 소권행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했죠. 이 X 부동산 매매. 누구 이름이 현명해요? 갑 이름이 현명했죠? 그러니까 갑이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둘 간의 유효입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상 이행해야 하겠죠? 근데 자, 이제 대리인과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병이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돈 누구 줘야겠어요? 본인에게 갖다 줘야겠죠? 근데 우리 돈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을 5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 사건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이 사건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5글자. 먹고 튀기 4글자, 먹고 튀기는 4글자인데? 먹튀는 2글자고? 먹튀는 2글자인데? 이걸, 에? 먹튀는 2글자네요. 5글자로 뭐랄까요? 그렇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에요, 이거. 먹튀가 아니고. 좋은 말이 대리권 남용 같으면 먹튀네요. 좋은 말이에요. 오늘 나 좋은 말을 덕분에 개발했습니다, 먹튀. 이게 대리권 남용인다, 이게. 맞아. 대리권 남용. 제가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란 팔아다니까 팔았죠? 이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요.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만약에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다면 그건 올권 대리로서 이건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 문제입니다. 이게 대리권을 초월한 거예요. 대리권 남용과 전혀 다릅니다. 대리권 남용은 팔아다니까 팔았죠? 단 돈 주면 이걸 가볍게 갖다 줘야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돈 가지고 도망쳤죠? 이 먹튀를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 그럼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면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저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죠? 갑은 한 20년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당연히 갑이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원칙 유효입니다.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다음, 병도 돈 주면 먹튀할 것을 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때도 돈 줬다면 무효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조문은 없으니까 원칙 유효지만 상할수 무효. 그래서 107조 1항을 유추하는 거죠. 107조 1항 유추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원칙 유효인데, 자,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된 판례예요. 병이 그랬죠. 야, 갑, 너 대리인에게 나는 돈 다 줬으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 그래서요. 갑은 무슨 소리? 나 10원도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그랬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팔아줘라고 대리권 수여하면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책임져야 돼요. 그때 나온 판례가 포괄적으로 그냥 팔아줘 그러면 돈 받을 권한이 있어요. 소유권 등기해줄 권한이 있어요. 또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팔아줘라고 하면. 그래서 그 이제 밑줄 보시면 밑줄 28번 밑줄 중도금, 잔금, 계약금까지 다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아래 밑줄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해줄 권한도 있습니다. 다음 29번은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그 29번부터 이제 그 33번까지 무권대리고 특히 이제 33번이 중요해요. 33번. 33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정답으로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어. 33번. 원래 처음 내면 정답 안 내요. 정답 아닌 걸로 냅니다. 그 다음에 낼 때 정답으로 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323번을 다시 낸다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 보시면
일단 무권대리는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없죠? 대리권 없는데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한 겁니다. 현명도 안 하면 애초에 대리가 아니죠? 무권대리, 표현대리 현명한 겁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 이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예요.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 이걸 무권대리 합니다. 이 행위가 무효라면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지 무권대리 안 해요.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죠? 이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완전 유효. 이걸 무권대리 합니다. 그럼 무권대리는 본인한테 무효죠? 왜 본인한테 무효죠? 대리권 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 하자를 없애주면, 본인이 추인하면, 그럼 이것 때문에 무효였는데 추인했단 말은 이 하자를 없애줬죠? 그럼 유효입니다. 그때. 유효. 그리고 무권대리 무효인데 본인한테 유리하면 추인하면 돼요. 이제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정하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게 표현대리가 되면 유권대리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유효처럼 이행한다는 뜻이지. 유효처럼. 유권대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돼요. 그냥 무권대리입니다. 만약 이게 103조 무효라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게 104조 무효라면 추인하면 유효됩니까? 절대 안 돼요. 이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절대 유효 안 돼요. 무권대리 그 말이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 이겁니다.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추인하니까 유효가 되겠죠?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자, 무권대리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부동산 매매해서요. 누구 이름이 현명하죠? 이게 대리, 현명이 대리. 그러니까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도 둘 간의 원칙 무효예요. 갑은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원칙 무효입니다. 단 갑한테 본인한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무효인데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체면이 아주 잘 나요. 그래서 소급해 있는 걸 딱 외웠죠 우리가? 소급해 있는 거. 시험에 이 세 가지 항상 나와요. 무취해, 무취해. 무취해, 소급했다고 딱 아예 외우세요. 무취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취소. 이게 무가 지금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 추인. 해제는 뭐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 편이지만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무권대리 추인과 취소는 아예 소급했다고 아예 딱 외우세요. 아예 무취해, 무취해. 이걸 추인한 때부터 그러고 싶네요.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처음부터 소급하여 법률행위시부터 그 말입니다. 다음 거절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럼 자,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나중에 효력이 이렇게 거꾸로 바뀔 여지가 있죠. 이런 것을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라 했죠.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 이 상대방한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채권과 철회권. 채권은 물어보는 거죠.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갑이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근데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원래대로 있겠다. 원래. 그러면 거절이죠? 거절로 본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은 상대방이 선의 악이 불만하고 가능하죠? 악의도 가능해요. 그럼 뭘 알았단 거죠? 그치, 행위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대요. 알았어도 물어볼 수 있죠? 추인할래 말래. 그래서 알았어도 채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갑이 확답한 대로 돼요. 확답한 대로. 근데 갑이 아무런 확답 없으면 그때는 거절로 본다. 그 다음 병은 적극적으로 내 의사표시를 거둬들일 수 있죠? 철회입니다. 이건 선의만 가능해요. 철회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처리라고 했죠? 선처리. 처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만. 근데 이제 그럼 채권은 알아서도 물어볼 수 있죠? 알아서도. 그래서 채권은 선의하기 불문 가능해요.
근데 철에는 선처리. 그러니까 선처리에 왔다가 그럼 최고는 아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선처리. 자, 그럼 이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는 이게 유효로 될지 무효로 될지 불확정합니다. 그래서 빨리 관계를 확정지어요, 빨리.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없어요. 반대로 이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로 굳어지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나중에 거절 못해요. 반대로 자기가 거절했죠. 그럼 나중에 추인 못합니다. 그 다음 철회하면 무효가 돼요. 철회하면 추인 못해요. 반대로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철회 못합니다. 그래서 철회 후 추인 못하고 추인 후 철회 못합니다. 유동적은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고 한 번 무효 확정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자 29번 보시면 판례 29번 작년 정답이죠. 자, 목건들이 추인이죠. 얘가 추인한다. 추인할 때는 이 법률행위 전부 그대로 추인해야지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면 당연히 상대방 동의 얻어야 하겠죠. 상대방 동의 없는 한 무효입니다. 30번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밑줄 묵시적 밑줄 돼 있죠.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추인은 밑줄 3번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대륙권 노범주제 아버지 걸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우리 등기 무효입니다. 근데 병이 또 정에게 팔았대요. 등기. 원래 다 무효라 다 무효의 0은 0. 근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을한테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정한테도 야 임마 너 등기 원래 무효인데 그냥 너 소유권 취득이라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고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근데 그 밑에 이제 가로 2번 판례 민법 132조죠.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자, 132조 이런 내용이죠. 아까 이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고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법죠.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대리행했죠. 이게 묵권 대리죠. 근데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그럼 갑은 추인하려면 병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둘이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줘야겠죠. 을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병이 세 번째로 이걸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니까 갑이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대항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늦게 나타난 철회가 돼요. 철회. 그래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데 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얘한테 알려야겠죠. 얘가 모른다면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늦은 철회가 더 효력을 발생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와 132조 두 개 잘 보면 되겠고 그 다음 31번 판례도 이제 묵시적 추인 묵권 대리행위 묵시적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묵시적 추인하면 31번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묵권 대리 묵시적 추인이란 묵권 대리의 묵시적 추인입니다. 일단 묵시적 행동으로 추인해. 행동. 그럼 묵권 대리 추인이란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때다 행동이에요. 다시 이 묵권 대리 있죠? 이 묵권 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때다 행동. 그걸 묵시적 추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돼. 무슨 행동? 묵권 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행동. 이행할 때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추인입니다.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추인 아니에요. 다시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추인 아닙니다. 그래서 자 31번 밑줄 보세요. 31번 제목 밑에 타인 형사 책임을 소말하는 묵권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럼 가만히 팔짱 끼고 있었죠?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럼 추인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는 이놈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지금. 추인 아닙니다.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묵시적 추인보다 이 묵권 대리 행위대로 이행할 때다 행동이 추인이에요. 행동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추인 아닙니다. 그래서 31번 8을 잘 하시고 실제 사안은 뭐 9년 동안 가만히 있어. 9년 동안. 그래도 추인 아니에요. 9년 동안 지금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이제 32번은 제목을 보세요. 32번 제목 세 줄 있습니까? 일단 대리 권한 없이 동그라미. 무권 대리. 대리 권한 없이 타인 부동산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 동그라미. 그럼 무권 대리 상속 나왔죠? 결론이 뭐예요? 거시기 X, 거시기 X. 무권 대리 상속 나오면 거시기 X. 갑이 아버지였죠? 아버지 부동산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니까 해외여행 나갔죠? 아들이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인감이랑 등기서류 다 이주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만나서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현명하고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럼 이제 등기랑 다 넘겨버렸죠? 위조했으니까. 그럼 아버지에게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귀국했죠? 귀국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 아니까 아버지가 이제 급사망했어요. 급사망. 이놈의 자식이 하나밖에 없네. 거 다 이렇게 해먹었어요.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죽사망. 얘한테 죽이에요. 그럼 이제 을은 아버지 모든 권리의무를 다 포괄상속, 포괄승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걸 다시 찾아야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이 있었거든요. 유언 뭐라 그랬죠? 거시기 X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오긴 다시 찾아오겠는데 도대체 거시기가 뭘까? 거시기. 이제 그걸 고민했죠. 아무튼 이제 빨리 찾아와야겠어 이걸. 그래서 이제 아버지 주에서 이거 상속받았죠? 그중에 거절권 선택해서 이걸 추인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위에서 거절한다 그랬어요. 대법원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처음에 팔았으면 이제 추인한 것도 상속받았죠. 그럼 앞 행동과 일치되는 행동이야지 앞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 X 그랬습니다. 거절 X. 그럼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거절 가능하다면 무효 주장 가능해요. 근데 거절 주장 못하니까 무효 주장 못합니다. 그럼 만약 무효 주장 가능하다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효 주장 가능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근데 무효 주장 못하니까 이런 거 다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에서 다 지고 알았어요. 이거 다 지고. 거시기 X가 뭐든지 X 그 말이에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 뭐든지. 거절에 거절 X. 그래서 뭐든지 다 못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권들이 상속 나오고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뭐든지 없다래요. 그래서 제목하고 밑에 밑줄 세 줄 글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3번이 135조 책임입니다. 135조.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죠?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했습니다. 갑 이름 현명했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둘 간이 무효죠? 그럼 이게 무권 대리면 이게 유효가 되려면 갑이 추인해야 돼요. 근데 갑이 절대 추인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을은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행했죠? 그럼 을은 병한테 책임져야 돼요. 그때 상대방 선택이죠? 상대방 변 선택에 따라서 을에게 책임 묻습니다. 계약이행에 또는 손해배상이라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져야 돼요. 단 예외적으로 이 부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행위할 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책임 못 묻습니다. 그럼 병이 책임 물려면 아까 상할수 반대 상선무. 얘는 선이 무과실해야 그때 책임 물 수 있어요. 단지가 선이 모셔도 얘가 제한 능력자라면 그럼 얘 부여하겠죠? 얘 와서 막 때리면 안 돼요.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합니다. 예비가 있었죠? 이건 이제 법조문, 이건 이제 판례. 자, 이제 병 선택에 따라서 의뢰에게 책임 물을 수 있죠? 근데 의뢰에게 대리권 없었죠? 그걸 나도 몰랐대요. 즉, 나도 나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대요. 그럼 잘못 없죠? 책임져야 할 것인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갑이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는 나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작은 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X8을 팔으라던데 라고 해서 대리권 있는지 알았대요. 근데 사실 없죠? 책임져야 돼요. 집안이란 집안이 알아서 하고 목권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목권들이.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에요. 대리권 없음을 몰랐죠. 과실 없어도 집안일 알아서 하고 병행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323번은 이제 제목 밑에 민법 135조 제1항은 따옴표가 나오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그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추인을 얻지 못한 때 누구 선택해요? 상대방 선택이조차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은 밑줄 있죠?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 흠결, 즉 대리권이 없죠. 없음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인가 제3자 예를 들면 작은아버지 예를 들면 작은아버지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책임 인정됩니다. 알아두시고 34번 보시면 자, 제목 아래 읽어볼게요.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리의사 동그라미.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대리의사가 없는 거예요. 뭐 사소를 써서 이와 같은 대리행위 표시하지 않냐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 지금까지 대리의사 없다 이 말입니다. 대리의사 X 써보세요. 지금까지 밑줄이 뭐다? 대리의사 X. 그 애초에 대리가 아니에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가 126조 소정에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즉이 나와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리가 돼야지 무권들이 표현들이 되겠죠? 그럼 대리의사 있어요. 대리의사가. 근데 그 사건은 갑과 을이 법률상 배우자예요. 갑이 남편이고 얘가 아내예요. 와이프. 남편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람났어요. 그래서 A랑 둘이 내용관계. 바람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남편 부동산 갖고 도망가야겠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B라는 매수 의뢰인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을한테 자기가 그냥 갑이라 그래 갑. 그래서 속였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갑인데요. A가 마치 갑인 것처럼 거짓말로 제가 갑이에요.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리의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리도 아니고 표현들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리 아니에요.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즉 뒤에 글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앞에 밑줄이 사수를 써서 밑줄 돼 있고 단지 본인 성명 모용만 했죠? 이건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대리 아닙니다. 그 다음 35번 판례는 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35번은 이런 거죠. 일단 여기 지우기 전에 그 37번 판례, 37번. 그 제목 두 줄이요. 제목 아래 보세요. 비법인 사단인 교회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총회 결의 동그라미. 즉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총회 결의 없이
행한 그의 재산의 처분행위. 그 처분행위 있습니다. 무효라고 무효. 왜냐하면 분명히 총회결이 거쳐거든요. 안 거쳐져? 그거 무효예요. 그 무효에 대해서 민법 120조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까? 표현대리 무권대리죠? 그럼 무권대리라면 행위는 반드시 유효돼요. 그 행위 무효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시험에 나온 지 4년이가 됐으니까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다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그럼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근데 그 밑줄 친 행위는 무효죠? 무효니까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로도 나오고 종중으로도 나오니까 둘 다 종중이든 교회든 다 총유죠? 비법인 사단. 그럼 총유재산 처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 얻어야 돼요. 결의 없이 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니까 무권대리 X, 표현대리 X라고 하시면 돼요. 교회든 종중이든. 그 다음 이제 그 35번 판례. 35번이 이제 시험에 126조 가장 많은 판례죠. 자, 126조는 권한을 놓은 표현들입니다. 지금 앞에 판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랑 좀 지루하죠? 그죠? 다 아는 거라. 근데 이제 물권법 넘어가려면 이제 조금씩 막 물으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이제. 지금은 졸리더라도 좀 참으셔야 돼요. 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처음부터까지 다 골고루 안다는 전자에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 126조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이것조차 없으면 표현 대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월권 대리.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 권한을 초월한 거 아니죠? 권한을 초월하면 무권 대리 또는 월권 대리 문제예요. 표현 대리.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선임 뭐가시라 중요하지 않고. 자, 126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절대 안 물어봐요. 수백 개 판례라 저도 모르고 출제도 몰라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못 내요.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물으면 뭐든지 다 된다 했어요. 뭐든지. 즉 사실행위 X. 어차피 법률행위를 되려니까 법률행위라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럼 둘 간에 동종유사성 유하는가? 동종유사성 유하지 않죠? 전혀 별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입증하면 126조 주장할 수 있어요. 동종유사성 유하지 않는 게 이거였죠? 갑이 을에게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어요. 등기소 가서 이거 하라고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다. 그럼 인감이랑 필요한 소리 다 줬겠죠? 근데 우리 등기소 가지 않고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습니다. 자기 채권자 찾아가서 병을. 물론 갑 이름 현명하고 우리 등기까지 넘겼죠? 자, 그럼 을은 이거 할 권한 없죠? 무권대리입니다. 이거 할 권한 없으니까 실질 안행이. 근데 이제 병은 이등기 원래 무효예요. 무권대리니까. 근데 병은 유효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병이 이제 갑에게 126조 표현대리 정합니다. 그때 이 공법상 권리죠, 이거? 등기소. 공법상 권리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공법상 권리, 법정 대리권, 뭐 일상가사 대리권 다 됩니다. 그럼 얘는 공법행위, 얘는 개인 간의 사법행위, 동종 유사성이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정당한 이유만 잘 입증하면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첫 번째 밑줄이 등기 신청행위 가로 공법행위죠? 아래 실제로 하는 게 대물리 사법행위.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대리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중요해서. 그다음에 36번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현명이 있어야 대리죠. 현명이 있어야 대리예요. 현명이 없으면 절대 대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예요. 그걸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 아니고 그때 내가 현명 안 했네라고 착오 주장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126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한론 표현들의 대표 사례. 갑이 부동산 있는데 우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담보 설정할 권한 줬어요. 즉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소유했다. 설정할 권한을 줬어요. 그럼 인감이랑 등기소를 다 줬겠죠?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갑 이름 현명하고. 그럼 을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죠?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지 이거 할 권한 없잖아요. 그럼 등기도 이 등기 무효예요. 무권대리. 그럼 갑은 유효로 병은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병이 126조를 정합니다. 126조. 그럼 자, 저당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주장해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한론 표현들이 가장 대표적 사례되게. 결과는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냥 정당한 이유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제 이거랑 비교하시면 이번에는 다시 갑이 을에게 나 대신 저당 설정하라고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인감이랑 등기서를 다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만나서 X를 팔았어요. X 매매. 그럼 우리 현명해요, 안 해요? 저 현명 안 하려고 내 앞으로 등기했어요. 현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해줬어요. 그럼 자, 을등기 무효죠? 소유권 등기할 권한 없죠, 무효. 위조한 거 위조. 인감 주니까 위조한 겁니다,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예요. 무효. 0은 0, 무효는 무효. 근데 병은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병이 이 판례를 알았거든요, 이 판례. 126조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126조 주장했어요. 나도. 인정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126조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현명 안 했으니까 애초에 대리 아니에요. 애초에 대리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는 현명했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거고, 여기 애초에 현명 안 했죠. 그럼 그냥 무효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이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36번을 보시면 제목 세 줄이죠. 제목 아래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한 경우까지 현명 안 했죠. 현명 X. 그럼 등기 무효니까 이에 민법 126조 유추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 다음 이제 38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38번은 밑줄이 3개 있죠? 양 외웠어요.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있다. 없다는 판례 없습니다. 그래서 복대리 나오고 그냥 표현들이 나오면 있다. 복권이 있죠? 복표 있다? 복표 있다 하시면 돼요. 복표 있다. 자, 갑이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처음에 줬어요. 대리권을 줬는데 한 일주일 후에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대리권이 없죠. 근데 대리권 없는 주제에 우리 A를 만나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또 A가 한 명을 뽑았어요. 복대리인을 뽑아서 이 복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시켰다. 자, 그럼 어차피 을은 대리권 소멸했죠. 대리권 소멸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대리행위 하는 거나 한 명을 복대리인을 선임시켜서 시키는 거나 대법원이 이거나 다 똑같이 봤어요. 어차피 대리권 소멸 후니까. 그래서
우리 직접 대리행했죠. 그럼 A가 이런 사실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A는 대리권 소멸 후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이제 문제는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는 보았죠? 이해한테 시켰습니다. 그럼 이때 대리행위가 원래 의뢰에 있었던 이 1번 대리권 이거 1번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했다면 그럼 A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A는 이때도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 병이 복대리라는 대리행위가 원래 의뢰에 있었던 대리권 범위를 이걸 초월했대요. 이걸 초월했다면 그때 A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있다 판례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복대리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 설명할 수 있다 하시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밑줄 그래 복표 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안 외워두면 시험에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쭉 나오죠. 이게 뭔 말이지 하고 넘어가냐. 외우셔야지. 아 이게 그리고 앞에 인트가 대리권 소멸호가 나와요. 대리권 소멸호 나오고 복대리 나옵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호 복대리 나면 복표 있다 할 준비 딱 하셔야 돼요. 복표 있다. 대리권 소멸을 딱 보시고. 그 다음 밑에 39번 보시면 39번은 129조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129조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다 된단 말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그 40번부터 하겠습니다.